네. 먼저 만나볼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그 동탄 신도시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예전에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투자처인지를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는 일단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풍부하게 대출이 잘 나오는 수익형 상품이다.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탄 이 신도시 테크노밸리 내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기업인데요. 수도권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일자리 트렌드들은요, 모두 그 어떤 그 자족 도시의 기능을 함께 갖춘 곳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공생을 하고 직주 근접에 최대 의미를 두는 이런 일자리 트렌드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점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테크노밸리라면은 일단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 이 두 곳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최대의 어떤 그 성공 그 일자리 트렌드를 갖춘 곳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현장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수도권 내에 위치해 있지만 어떤 그 복합 형태의 주거와 어떤 일자리를 같이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동탄 이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테크노밸리 역시도 이 세 번째로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권이나 강남권 간에 뭐 SRT나 아니면 GTX 노선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동탄의 현재 제3의 테크노밸리 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곳에서 어떤 투자처를 또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동탄역에서 그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 약 차량으로 3분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기흥 동탄 IC를 차량 1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입지를 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으로 지어지는데요. 총 4개의 동으로 지어지고요. 전용 면적 사무실 오피스 기준으로 해서 약 41.09제곱미터, 실평수로는 약 한 13평 가까이 나오는 어떤 그 오피스 상품 중에서는 최상의 그 임차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크기의 적당한 오피스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1억 8천만 원에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보편적인 그런 가격이고요. 어떤 그 대출을 최대한으로 올렸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실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800만 원에서 약 1,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규모 최고, 테크노밸리 규모도 최대, 대기업 산업단지의 규모도 최대인데 지식산업센터 수요를 더 끌어올릴 만한 뭔가 호재가 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이제 최대 규모로 들어온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크기로 본다면 약 분당의 약 2배에 가까운 규모고요. 어떤 그 수도권 테크노밸리 중에서는 가장 크게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뭐 삼성전자, 뭐 기흥이나 수원, 여러 가지 그 화성이나 이런 사업장들을 비롯해서 LG전자 등의 다른 그 타 업체의 그런 브랜드들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수원, 용인, 뭐 오산 지역 등의 이제 300만 이상의 그 배후 수요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어떠한 그 입주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지금 임차 수요는 상당히 지금도 활발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약 2.3배고요. 여기에 또 광교 테크노밸리의 약 5.7배입니다. 수치로 보더라도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 내에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 향후 약 4,500여의 이제 기업이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약 3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역시 집중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이제 직접적인 수요층인 만큼 어떤 기업 입주자들의 그 출퇴근 환경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본 현장은 현재 이 SRT가 운행 중인 이 동탄역을 차량 3분 거리로 또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흥 동탄 IC까지 1분대로 또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교통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곳에 있는 그 입지에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RT를 이용하신다면 수서역까지는 약 18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서울, 강남, 송파권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현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동탄 지역의 핵심 교통이죠.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이 이 동탄 테크노밸리 안에서의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오늘 이 매물이 가장 가까이 이제 현장에 이제 입지를 해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제 좋은 점은 바로바로 그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국지도로나 뭐 동탄 트램선까지도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 물류센터의 이동도 생각해야 되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가장 큰 어떤 그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서울권과 지금 수도권을 잇는 이런 도로들이 상당히 지금 잘 돼 있고요. 앞으로의 그 교통적인 호재 계속 나오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입주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지식산업센터 뭔가 앞으로 좀 더 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 지식산업센터도 예전에 단순하게 일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교통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 환경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역시 교통적인 호재가 단연 주목을 받을 수 없는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교통의 편리성을 체크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에서는 이제 가장 교통 중에서도 호재는 GTX 노선 개통에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GTX A 노선 같은 경우 2025년 동탄역에 이제 정차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노선을 살펴보신다면은 이 GTX 지금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이나 삼성역, 연신내역 등의 어떤 그 최근에 서울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지역들이죠. 이곳을 모두 25분 이내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 이동 거리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동탄역의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 사업. 지금 현재 서울의 그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같은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약 2.2km 정도의 구간을 모두 상부를 덮게 되는데요. 이 위에는 역시나 그 약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규모의 공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는 서로 이제 분리가 돼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지역 간의 주민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유동 인구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물류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이 제조업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지식산업센터는 역시 또 차량의 통행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현재 그 제2외곽순환 도로가 현재 이제 약 반쪽 정도로 길이 모든 원을 그리지 못하고 현재 뭐 공사가 중간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왼쪽 보시면은 이제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울 전체를 모두 이 수도권을 돌 수 있는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그런 이제 교통 호재를 이제 갖추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도로가 이제 모두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동탄 이신도시 쪽에서 이제 끊어졌던 도로들이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동탄 물류센터에서도 이동이 훨씬 또 쉬워지게 되고요. 테크노밸리에 대한 여러 그 외부 기업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 이런 곳에 이제 교통 호재는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분당선이죠. 또 동탄 오산을 또 연장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또 인덕원 복선 전철 사업이 동탄과 인덕원을 잇는 이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탄, 뭐 오산, 광교, 영통 이 모든 부분들이 주변의 그 어떤 그 오피스 지역들을 모두 연결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역 간의 그런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또 당연히 또 좋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 그 다음 세 번째 이 동탄 테크노밸리가 어떤 그 앞쪽에 이제 두 사업들의 성공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통 호재가 많아서 그런지 더 좋아지고 있는 동탄 이신도시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 호재도 좋고 또 뭐 입지 환경도 너무 좋은데 그 지식산업센터의 그 내에 어떤 특징이 또 있습니까?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죠. 네네. 우리가 입지형 호재는 보통 동탄 신도시 내에 그 지식산업센터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이 이제 호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입주나 어떤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를 어느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단연 어떤 건물의 이제 규모일 테고요. 그렇죠. 또 시공사의 그 건설 능력도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립이 된다는 겁니다. 축구장 면적을 뭐 이제 아나운서님은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네네네. 아실 것 같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33배에서 37배 정도의 토지에 지어지는데요. 이 총 와. 4개 동이 또 지어지죠. 어마어마. 지상 20층이 들어오고요. 네네. 그렇다면 나머지 면적은 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볼링장이나 뭐 영화관, 어떤 뭐 공원, 그리고 그 개방형으로 해서 뭐 회의 공간, 여러 가지 모두를 지금 넣게 되는데요. 이 안에 오늘의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사무실 오피스 공간들이 들어온다는 점이죠. 현재 이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약 1,700호실이 있겠고요. 또 기숙사 동을 418실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뉴욕의 스트리트몰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옮겨다 네네. 놓았다고 네네. 하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입주 기업들에게 최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공 능력을 보여주고 또 있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건물 안에서의 특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물건과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건물이다. 건물 내에 어떤 복지 공간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가 또 있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 모든 그 시공과 뭐 설계를 모든 현장을 다 현대건설에서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뭐 옥상 같은 경우에도 버릴 것이 없죠. 약 1,4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곳에 이제 하늘 정원까지 다 넣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뭐 대형 피트니스 센터, 뭐 영화관, 뭐 스크린 골프장 여러 가지를 모두 합해 놓은 어떤 복합몰을 지금 형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오늘 이 현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보면 복합몰이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도 할 수 있고 또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F&B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자, 현재 시세 어떻게 되는지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은요. 매매가가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일단 그 대출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저희가 약 한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네네. 소요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강력한 부분 때문인데요. 네네. 우리가 일단은 주택에 지금 현재 그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막혀 있죠. 네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요. 뭐 오피스텔이 사실은 최고 저희가 한 70%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네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모든 그 정부의 정책 모든 것을 이용하면 약 90%까지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네. 보편적으로 약 80% 정도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형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뭐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도 뭐 지금 각각 뭐 37.5%, 50%까지도 이제 감면이 가능한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입주를 해서 뭐 제조업체 등도 입주를 해서 그 안에 입주 기업들이 또 사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면세 혜택도 역시 또 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대출을 이용해서 작은 실투자금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